우리 어머님들은 뭐 설명하기 어려운 초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같습니다. 그럼 어머님께 이제 편지를 올리셔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평소에 편지 못 쓰시잖아요. 네. 일생에 몇 번 써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쓴 것 젊었을 포함해서 때는 조금 쓰셨고. 써보기 어머님한테는 아니지만 썼지만 나이 들어서는 편지 써본 적이 별로 없죠. 요즘은 또 전부 스마트폰으로 하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또 편지를 준비를 해 오셨기에 이제 직접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네. 아유, 그냥 직접 다 펜으로 쓰셨네요. 네. 저희가 음악과 조명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오늘따라 어머님이 몹시 생각이 나네요. 어머님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1997년 2월 18일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으니 21년 전 지금때쯤이었겠네요. 그날 저는 회사 일로 일본에 출장을 갔었는데 아마도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호텔에 들렀더니 어머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었고 다음 날 바로 귀국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계신다는 영도 해동병원에 가니 이미 어머님은 의식을 잃은 채 산소호흡기로 누워 계셨고 다음 날 기어이 눈 한 번 뜨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출장 가는 날 아침에 전화 드릴 때만 해도 건강하고 밝은 목소리로 잘 갔다 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큰아이인 손자 생일이라고 생일 용돈을 가방에 챙기시고 영도 친구분 집에 놀러 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더군요.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셔서 우리 자식들은 심장 걱정만 했었는데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켰으니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멍한 상태이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었고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가슴 저미도록 애틋해서 한 번씩 먼 하늘을 쳐다보곤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막내임에도 큰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돌아가셔서 집안에 가장 노릇을 하셨지요. 그 당시 영도 복내동에 있는 우리 집은 할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오남매 그리고 사촌 형님, 아재들로 넓지 않은 집에 항상 왁자지껄 붐볐습니다. 그리고 친가나 외가에 그 많은 친척들이 부산에 오시면 꼭 우리 집에 들러서 주무시고 가셨죠. 그 많은 식구들과 친척들을 건사하시면서 한 번도 싫은 기색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은커녕 내 자식과 꼭 마찬가지로 다른 친척들을 더 정성스럽게 잘 보살펴 주셨죠. 그 당시 저녁 밥상을 차리게 되면 좋기 10명이 넘는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큰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집에 자주 들르셨던 큰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개구리도 한 그릇, 올챙이도 한 그릇,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그릇씩 뚝딱뚝딱 잘도 비운다는 뜻이겠죠. 그때는 아마도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대다수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허덕일 때 많은 식구를 건사하시면서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주위의 어려운 친척들을 위하여 생색내지 않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주셨던 일들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친척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나 우리들에게 전해졌을 때 또 한 번
어머님의 자애로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사남 일녀를 키우시면서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할 수 있도록 항상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죠. 누구 하나 처지지 않도록 매사에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공직에서 나와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제법 여유가 있게 되었을 때도 어머니는 자가용 승용차보다도 버스를 늘 애용해 하셨고, 또 그 당시 시장에 장보러 갔을 때에도 따라가 보면 우리가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물건값을 깎아서 민망함을 느끼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금소하셨고 지혜로우셨지요. 자식들에게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 것이 훨씬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몸소 가계부를 쓰시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실천하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저희들은 행운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저희들이 힘들 때는 늘 도와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머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머니처럼 슬기롭게 그리고 자애롭고 바르게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장문의 편지를 잘 써주시고 또 무사히 잘 읽어주셨는데 쓰실 때랑 읽으실 때랑 어떻게 다르십니까? 네. 읽고 나니까 더 마음이 짠하네요. 네. 잘 참으셨습니다. 네. 보통 눈물을 참기가 참 어려운 네. 부분이 있는데 강하십니다. 우리 서시장님께서는. 네. 자, 이 여운을 안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서 네. 지금 부산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의 포부, 계획을 네.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네. 제가 이제 4년 전에 선거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시장으로서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의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또 부산 사람들을 어떻게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틀을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한 번 해가지고는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 한 두 번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때 선거에 임했었고요. 실제로 시장을 하고 이제 한 3년 반 지나서 돌이켜보면 네. 정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네요. 그래서 한 번은 더 해서 제가 목표로 했던 2030년도에 우리 부산을 글로벌 경쟁력 도시 한 30위권 안에 드는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또 우리 국민소득, 부산 시민들의 국민소득이 5만 불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그때도 했었고 지금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왔던 일들이 연속적으로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시장님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또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먼 곳에서 사실 저희 오늘 녹화한 날이 되게 추운 날인데요. 이 추운 날 와 주셨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몹시 추운 날이긴 합니다만 이제 방영하는 때는
또 이제 설 설명절 네. 무렵이기 때문에 우리 BTN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올 한 해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족을 위해서 허리가 부서져라 헌신을 하시면서도 단 한 번 고되단 말 하신 적 없고 성내거나 짜증 내신 적이 없는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고생할까 봐 몸져 누우신 후에 본인이 늘 말씀하신 대로 단 사흘만 앓고 저 세상으로 가셨던 어머니. 자식들 고생 안 시키시겠다는 그 일념이 얼마나 강하셨으면 결국 그리 하셨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들은 받고 자라났습니다. 자, 설 무렵입니다. 많이 되돌려 주시고 감사히 여기는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